2022년 현재 등산 브랜드마다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사로잡는 제품들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뭔가 아쉬움이 남는 제품들이 많았다는 거죠. 사실 요즘 제품들이 기능적 요소보다 디자인적 요소를 조금 더 어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저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분들에게 또는 등산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어쩌면 오아시스 같은 제품이 아닐까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2021년 찐장비 소개 영상에서도 간단히 소개를 드렸는데 2022년 7월에 드디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녀석 도이터 스피드라이트입니다. 도이터는 120년 넘게 배낭을 제작해온 회사죠. 그만큼 무수히 많은 배낭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이 스피드라이트는 원래 있었던 배낭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2022년 스피드라이트가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색깔만 바뀐 게 아니라 기능도 많이 바뀌었어요. 참고로 이 배낭은 작년에 테스트 버전으로 받아서 6개월 정도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실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느낀 점도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라이트, 속도와 가벼움을 동시에 품은 이름. 도이터 스피드라이트는 트레일 러닝보다 한 단계 위인 하이킹 라인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용량은 13L부터 30L까지 당일 산행용으로 개발이 되었어요. 패스트 하이킹,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빠르게 산행을 즐기는 분들을 위해 제작된 배낭이죠. 제품별 무게는 가장 작은 13L부터 가장 큰 30L까지 1kg가 넘지 않은 가벼운 무게로 출시되었습니다. 배낭 전문 회사답게 23L와 28L는 여성용 라인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성별의 차이는 허리 길이로 나눠지는 건데 허리 길이 측정은 골반 뒤에 튀어나온 뼈에서 목 뒤에 튀어나온 뼈까지 길이를 측정하면 되는데요. 도이터 배낭의 남녀 권장 허리 길이는 여성은 38에서 48cm, 남성은 44에서 54cm니까 자신의 허리 길이에 맞게 용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스피드라이트는 경량화된 배낭으로 제작이 되었죠. 그래서 무게를 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타사 동급 리터 배낭들, 편의상 30L 배낭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8개 타사 배낭들의 평균 무게는 1021g, 880g인 도이터 스피드라이트는 기존 제품들의 평균 무게보다 낮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도이터 스피드라이트는 정말 다이어트를 잘해서 나온 거예요. 하지만 다이어트가 다 좋은 건 아니겠죠. 경량성을 위해 가장 줄여야 하는 부분이 바로 원단이죠. 도이터 스피드라이트는 100% 재생 원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솔직히 타사 대비 두껍진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해 보면 부족하진 않아요. 원단이 약해서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예전에 리뷰했던 바우 커크와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드 포켓은 대부분 경량 배낭들처럼 내구성이 크게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탄성이 있는 메쉬로 되어 있어서 등산 스틱 같이 뾰족한 물건을 수납할 때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은 받았어요. 도이터 스피드라이트는 아쉽게도 레인 커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는 날씨를 확인하고 산행을 계획하는 편이라 레인 커버가 있어도 잘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비 소식이 있으면 산행을 가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도 있어서 안 쓰는 것과 없어서 못 쓰는 것은 뭔가 아쉬웠습니다. 저는 배낭을 선택할 때 수납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도이터 스피드라이트의 수납 공간은 사용하면서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 아쉬움을 채워줄 만큼 좋았던 부분들도 있었어요. 스피드라이트는 목적 자체가 당일 산행과 패스트 하이킹에 맞게 포켓이 설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배낭의 모양만 봐도 조금 독특하게 생겼어요. 산행 시 무거운 짐은 배낭의 중간에 위치해야 허리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산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스피드라이트는 아래가 좁고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모양을 가졌습니다. 산행 시 허리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배낭 아래는 좁게 위로 갈수록 크게 만든 거예요. 다만 이런 디자인 때문에 딥팩 사용 시 세로로 넣거나 조금 더 작은 사이즈를 구입해서 아래에 넣어야 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세로로 넣고 다녔습니다. 메인 포켓은 60% 넘게 개방이 돼서 물품 수납은 정말 편했습니다. 메인 포켓 안쪽에는 두 가지 포켓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이드레이션 팩을 넣을 수 있는 포켓으로 13리터 제품부터 30리터 제품까지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이드레이션 호수는 21리터 이하 제품에선 상단 외축으로 뺄 수 있고 23리터 이상 제품부터는 상부 등판 가운데서 뺄 수 있습니다. 호수를 빼는 부분은 물방울 모양으로 직관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주 쓰는 물품이나 귀중품을 넣을 수 있는 보조 포켓인데 스피드라이트 28리터와 30리터 모델에는 헤드가 있어서 헤드 포켓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이하 모델에는 메인 포켓 뒤쪽에 보조 포켓이 있습니다. 보조 포켓은 보통 휴지나 지갑 등 작은 물품들을 넣을 수 있는데 사용하면서 크게 작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갑보다 조금 더 큰 파우치와 남성 지갑이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배낭 양쪽에는 물이나 등산 스틱을 보관할 수 있는 사이드 포켓이 있습니다. 사이드 포켓은 신축성이 있는 편이라 안쪽 내용물에 간섭이 있어도 물건 수납에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배낭 옆에는 배낭 압축 스트랩도 있어서 포켓보다 긴 물품을 고정할 때 더욱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21리터 이하 배낭에는 스트랩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이드 포켓의 크기는 500ml 생수통이 딱 맞는 크기였고 스틱같이 긴 물품을 넣게 되면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스피드라이트를 사용하면서 생각보다 너무 편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전면부에 있는 캥거루 포켓입니다. 사실 캥거루 포켓이 있는 배낭을 오랜만에 써서 그 감동이 배가 됐었는데요. 특히 봄이나 가을같이 외투를 넣고 뺄 일이 많은 간절기 때는 외투를 배낭에 넣고 빼는 게 생각보다 귀찮습니다. 하지만 캥거루 포켓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넣고 뺄 때 정말 편해요. 캥거루 포켓은 외투가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고 포켓에 신축성이 있어서 내용물이 빠지지 않게 잘 잡아줍니다. 23리터 스피드라이트 기준으로 자켓 하나는 충분히 수납되는 크기예요. 물론 아쉽게도 21리터 이하 스피드라이트에서는 캥거루 포켓이 없습니다. 힙 벨트에도 행동식 등을 넣을 수 있는 포켓이 있습니다. 포켓 사이즈는 초코바 두세 개가 들어갈 정도의 크기입니다. 근데 이 힙벨트 포켓이 오른쪽에만 있습니다. 왼쪽엔 없어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저 같은 경우 행동식과 자주 쓰는 작은 물품들을 힙벨트에 분리해서 넣는 편인데 한쪽이 없으니까 보관 시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힙벨트 길이 조절 방식이 앞쪽으로 당기는 방식이 아니라 밖으로 당겨서 길이 조절을 하는 방식인데 이 부분은 사용하는 사람들마다 선호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쪽으로 당기는 방식이 안정적이고 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다음 버전에서는 포켓과 조인 방식을 개선해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스피드라이트 21리터 이하 배낭은 힙벨트 포켓이 양쪽 다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아쉬운 부분이 몇몇 보입니다. 하지만 도이터 스피드라이트를 저희가 2021년 찐장비로 소개를 했었죠. 그 이유는 바로 어깨 스트랩에 달려있는 포켓 때문입니다. 이번 도이터 스피드라이트의 가장 큰 변화이기도 하고 다른 배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포켓이기도 해요. 하나는 물품을 위에서 넣을 수 있는 포켓으로 탄성이 있는 메쉬로 제작되었습니다. 다른 한쪽은 지퍼가 달려있고 가로로 물건을 넣을 수 있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산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포켓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파우치를 어깨 스트랩에 장착하고 다녀야 합니다.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장착해보면 산행시 덜렁덜렁 거리기도 하고 크기도 가지각색이고 추가적으로 돈도 들어가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도이터 스피드라이트는 어깨 스트랩에 포켓을 추가해서 이런 불편함을 한 방에 해결해 줬습니다. 포켓 사이즈는 갤럭시 21 울트라가 조금 빡빡하게 들어가는 느낌이고요. 갤럭시 노트 10은 양쪽 포켓 전부 여유롭게 수납이 됩니다. 다만 어깨 스트랩 소재가 얇고 그 위에 포켓을 만들다 보니 핸드폰 수납 시 통풍을 막아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면 핸드폰에 습기가 차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핸드폰 방수가 대부분 지원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21리터 이하 모델에는 어깨 스트랩 포켓은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이터는 배낭 전문 회사답게 스피드라이트의 경량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여기에 딱 맞는 등판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21리터 이하 배낭에는 라이트 시스템이, 23리터 이상에는 라이트 에어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라이트 시스템은 3D 메쉬가 벌집 모양처럼 촘촘하게 판을 이루고 있어 몸에 밀착이 돼도 어느 정도 열의 순환이 될 수 있게 디자인되었습니다. 23m 이상 배낭에 도입된 라이트 에어 시스템은 양쪽이 3D 메쉬로 되어 있고 가운데는 울퉁불퉁한 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패드 덕분에 등과 등판 사이 공간이 확보되고 그로 인해 조금 더 효과적인 통기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처럼 땀이 많으시면 결국 등이 젖습니다. 그래도 이런 시스템 덕분에 산행 시 바람이 불면 등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라이트 에어 시스템에는 유연하고 가벼운 델림 프레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낭의 틀을 잡아주고 산행 시 배낭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줘서 산행 시 허리에 들어오는 피로감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도이터 스피드라이트는 하이드레이션 호수나 파우치 등을 걸 수 있는 스트랩이 양쪽에 있고 21리터 이하 제품에는 한쪽에만 있습니다. 모든 제품에는 선글라스를 걸 수 있는 스트랩이 있어서 선글라스 보관의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가슴 스트랩은 버클을 풀고 위아래로 높이 조절을 한 후 버클을 닫는 방식이라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버클이 빠지면 다시 넣는 게 조금 힘들기 때문에 너무 과격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배낭 앞쪽에는 로프나 스트링 등을 연결할 수 있는 스트랩이 많이 있어서 개인 취향에 맞게 배낭을 꾸밀 수 있습니다. 사이드 포켓에 스틱 보관이 힘들 경우 스트링과 아래 스트랩을 활용해서 배낭 전면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21리터 이하 제품은 헬멧 홀더를 착용할 수 있는 스트랩이 있는데 스트링과 로프를 이용해서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도이터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센더라는 1세대 트레일 러닝백 출시와 더불어 패스트하이킹에 어울리는 스피드라이트까지 출시를 했습니다. 30리터 이하의 다양한 용량으로 봄, 여름, 가을 3계절에 쓰기 좋은 사이즈와 가벼움, 그리고 물품을 빠르게 꺼낼 수 있는 포켓 디자인, 거기에 더해 합리적인 가격 또한 빼먹을 수 없겠죠. 당일 산행이나 등산을 처음 입문하는 분들 또는 30리터 이하 배낭이 없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배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품 구입에 있어서 할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무신사 플레이어에 가입을 하시면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둘 테니 참고하시고요. 그럼 오늘 도이터 스피드라이트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이고.